전염 영업생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목요일에 테라피로 맞아가지고 격리 해제됐어요. 금요일부로. 예. 난 어떻게 딱 아플 때도 이렇게 하고 휴무 때 딱 아픈 거 모르겠는데 딱 몸이 기다리고 있다가 너 쉬니? 이러면서 아픈 것 같은 느낌? 하여튼 감기를 조심하세요. 예, 힘들더라고. 주사위를 4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1부터 A4라고 하자. 얘네가 0이 아니어야 되니까 다 달라야 한다는 얘기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A1하고 A2 다르고 A2하고 A3 다르고 A3하고 A4 다르고 요 3개만 만족하면 되죠. 이해하겠니? A1과 A4가 같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볼까? 영이 아닐 때니까 조건 확률에서 분모로 들어가야 되는 거는 얘가 실제 0이 아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하는 확률은 여기 뭐 A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달라야지 저게 0이 안 될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리고 A4는 지금 A1과 A4 같다고 하시니까 여기 똑같이 A일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는요? 여기는 B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B만 아니면 되는 거 같죠? 맞잖아. A2하고 A3만 안 같으면 저 0 안 될 거 아니야. A4는 이미 A야. A4는 이미 A라고 B만 아니면 되죠. 그러면 어차피 여기의 경우의 수는 1이니까 실제로는 처음에 A를 선택한 건 6가지, B를 선택한 건 5가지, A도 아니어야 되는군요. B, A 둘 다 아니어야 되니까 4가지. 이게 분자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분모는 누굴 깔아줘야 되지? 0만 아닌 모든 확률을 구하면 되니까 6, 그 전에 거 아니면 되죠. 그 전에 거 아니면 되죠. 그 전에 거 아니면 되죠. 이거 아니에요? 네. 여기다가 6, 5, 4 분자 올리면 되겠네. 그럼 25분의 4니까 답은 29다.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16번. 한 인터넷 동호회 모임은 회원이 기혼 남성이 3명, 미혼 남성이 9명, 기혼 여성이 2명, 미혼 여성이 X명이었다. 독립성에 대한 판정이에요. 독립성에 대한 판정은 2가지의 방법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누가 말해볼까? 건우가 말해볼까? 뭐하고 뭐? 아니 교화하지 말고 임마. 곱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 즉 곱셈 정리가 만족하는 순간을 이용하거나 또는 조건부 확률 정의를 이용할 수 있어요. A의 확률은 B가 발생했을 때 A의 확률과 같고 B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A의 확률과 같다 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선택을 먼저 하죠? 곱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의 곱이다. 이거 먼저 선택하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자꾸 쓰다 보니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걸 썼는데 좀 문제가 복잡해지는 경향을 보이면 이거 조건 확률로 가야겠다. 2번째 선택을 하시라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곱사건 가지고 풀려요. 예, 지금 쉬운 문제라서. 알겠죠? 근데 조금 난이도를 높이고 싶어 하는 문제들은 곱사건 가지고 잘 안 풀립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복잡해져요, 계산이. 일단, 선택된 직원이 남성의 사건 A라고 했으니까 PA 구해볼까요? 총 사람 숫자가 지금 14명 더하기 X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4 더하기 X분의 남성은 기혼 미혼 합치면 12죠. 그 다음에 미혼인 사건이니까 14 더하기 X분의 미혼인 사람만 숫자를 세면 얼마예요? 9 더하기 X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은 남성이면서 미혼만 고르면 되니까 14 더하기 X분의 9일 거예요. 됐잖아요. 네.
그럼 14 더하기 x분의 12 곱하기 14 더하기 x분의 9 더하기 x가 14 더하기 x분의 얼마다? 9다. 이걸 풀면 되는 거니까 이거 그냥 1차 방정식이죠. 하나 지우면 되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9 더하기 x는 9 곱하기 14 더하기 x다. 이렇게 x를 구해내시면 x는 6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다. 사건의 독립종속의 정의를 보시면 사건 A의 발생 여부가 사건 B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영향을 안 준다는 거냐면 확률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확률에 영향을 안 준다고. 실제로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확률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사건 A가 발생함으로 해서 사건 B의 전체 경우 수가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걔가 발생하는 경우 수도 동일한 비율로 줄어서 확률 계산을 해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었어. 그러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단 말이야. 그래서 사건의 독립종속의 여부는 절대 직관적으로 영향 주는 것 같아. 안 주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확률 계산을 통해서 확률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반 사건의 여부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얘가 발생하면 얘가 발생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독립종속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뭘 하셔야 된다고요? 확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률 계산의 결과 변화가 없는 걸 확인하셔야만 독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21번을 보자. 겉으로 보아서는 구별할 수 없는 두 상자 A, B가 있다. 상자 A에는 검은 공 4개와 흰 공 2개가 들어있고 상자 B에는 검은 공 3개와 흰 공 3개가 들어있다. 여기는 검은 공이 4개 들어있고 흰 공이 2개 들어있다. 여기는 검은 공이 3개 들어있고 흰 공이 3개 들어있다. 이렇게 본 거죠. 두 상자 중 한 상자를 택하여 3개의 공을 꺼내어 보고 어느 상자가 A인가를 맞추면 상금을 받는다. 꺼낸 공이 검은 공이 2개, 흰 공이 1개이면 그 상자가 A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상자가 A이다. 혁주가 상금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상금을 받는 사건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알겠죠? 처음 택한 상자가 A였을 확률. 그렇다면 표본 공간은 뭐가 되겠어요? 상금을 받는 사건의 확률이 표본 공간이 되겠죠. 분모에.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겉으로 보아서는 구별할 수 없는 이거 왜 준 거예요? 이건 실제로 상자가 같단 말입니까? 다르단 말입니까? 당연히 다르단 말이지. 당신이 구별할 수 없다고 해서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는 모를 거야 이런 뜻이. 이 두 개의 상자는 다르지만 너는 모를 거야. 그러니까 네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특정한 상자를 더 선택할 수 없어. 즉 상자를 선택하는 확률은 동일해 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확률분의 확률로 풀게요. 개수분의 개수 말고. 그러면 분모에 뭘 깔면 되지? 상금을 얻을 확률을 깔면 됩니다. 상자 A를 택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자, 상자 A를 택할 확률이 아니고 두 상자 중 하나를 택할 확률이겠죠. 예. 그래서 두 상자 중에 아무거나 이제 골랐으니까 2분의 1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3개의 공을 꺼내요. 그럼 6시 3입니다. 그리고 검은 공이 2개, 흰 공이 하나니까 4C2 곱하기 2C를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오게 되면 얘가 A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상금을 받았으니까 실제 A를 선택해서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래서 어떤 상자인지 모르지만 A 상자일 때 얘가 나올 확률이 적은 이유가 그래야만 얘가 상금을 받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너가 A구나 라고 얘가 판단할 거 아니에요. 우리 분모에 뭘 넣기로 했어요? 상금을 받을 확률을 넣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두 번째 상자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냐면 이 상자 아니에요. 다른 상자가 A예요. 라고 답변을 해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상자에서는 이 사건이 발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1에서 6C 3분의 3C2 곱하기 3C1 이 사건이 발생 확률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자에는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 겁니다. 처음 택한 상자가 A였을 확률이니까. 그치? 얘 계산하시면 답인데 여기 보시면 이것도 2분의 1이고 이것도 2분의 1이고 이것도 2분의 1이어서 이 2분의 1을 고려하지 않고 답을 내는 애들도 있겠죠. 분모 문제에 똑같이 1을 곱하면 똑같으니까. 그죠? 그런데 매번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은 특정한 상자를 택할 확률이 더 높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동전을 두 개를 던져서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뭐 이 상자를 택하고 그 외의 사건은 저 상자를 택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늘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면 나중에 문제를 틀리는 수가 생겨요. 알겠죠? 예. 그리고 생각하시고 계산하는 과정을 생각할게요. 예. 계산하시면 23분의 12 나오니까 조건병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냐면 표본 공간의 축소라고 했어요. 표본 공간의 축소. 그래서 표본 공간이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 모든 경우의 수가 되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의 경우의 수 분의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데 그 분모 분자를 똑같이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의 개수로 나누게 되면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은 원래 기본이 개수분의 개수인데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26번 같은 게 참 여러분들 어렵게 하죠. 왜냐면 경우의 수를 막 하다 넘어와가지고 26번 보시면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을 P라고 했는데 이제 확률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240 곱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다이들이 뭐 하고 있냐면 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잖아. 조편성을 하고 있다고. 조편성 경우의 수를 막 따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뭐만 지금 중요하냐면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만 중요해요. 그러면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결승에서 만나야 되니까 그냥 서로 다른 조로 배정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심지어 조 이름이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프랑스가 그냥 이런 데 있다고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프랑스의 위치가 저기에 존재할 확률은 그냥 1이에요. 왜냐면 저기는 아무런 위치가 아니야. 아무 데나 저거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프랑스의 위치를 정할 확률은 얼마예요? 그냥 1입니다. 어디든 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알겠죠? 그럼 1 곱하기. 자, 이제 크로아티아의 위치를 정할 확률은 얼마예요? 프랑스의 위치를 사용하지 못하죠. 이미 프랑스가 있으니까. 그럼 총 몇 개?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에다가 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15분의 8이야. 조편성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선생님 다른 국가들은 위치시키지 않습니까? 다른 국가가 어디에 위치하든 그런 건 중요하잖아요. 확률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을 전혀 주지 않고 이제 프랑스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겨야 결승에 진출하죠. 그 다음에 크로아티아도 세 번 이겨야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각자의 상대를 이길 확률만 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6제곱. 이거만 하시면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바닥부터 다 배치시켜도 확률 똑같이 나옵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얘가 120분의 1이 돼서 답은 2가 됩니다.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입장인 거냐면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위치만 다른 조에 편성을 하게 해주면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배치되든지 간에 확률은 동일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샘플 스페이스의 어떤 근원 사건을 다르게 보는 관점인 거죠. 우리가 경우에서의 관점에서는 얘가 누구랑 붙었을 때, 얘가 누구랑 붙었을 때, 얘가 누구랑 붙었을 때 이걸 다 다르게 보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거의 결과가 결국은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결승에서 붙을 확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확률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률에서 32번 보겠습니다.
서로 독립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확률 두 개 제시되어 있어요. 곱사건의 확률로 가능한 것을 고르시오. 이것도 독립성의 여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곱이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K는 뭐와 같아요? PA 곱하기 PB하고 같겠죠? 그죠? 선생님 PA를 모르는데 왜 몰라? 얘랑 얘 더하면 PA 아니에요? 그죠? PB는요? 얘하고 얘를 더하면 PB죠? 이건 뭐 집합의 기본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K가 2차 방정식이 되고요. 얼마니? 2분의 1K 더하기 18분의 1이니? K의 곱만 물어봤으니까 답은 18분의 1이다 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곱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사건의 확률 곱이다 로 쉽게 해석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요. 36번 보겠습니다. 나영이와 지영이가 주사위를 던져 청소당번을 정하려고 한다. 주사위를 4번 던져 3의 배수가 2번 먼저 나오면 나영이가,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3번 먼저 나오면 지영이가 청소당번이 된다고 할 때 나영이가 청소당번이 될 확률을 구하시오. 얘는 그냥 독립시행 확률이고요. 독립시행 확률의 키워드는 뭐였죠? 감사합니다. 독립시행 확률의 키워드는 뭐였어요? 횟수였습니다. 횟수. 횟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4번 던져가지고 나영이의 청소당번이 되려면 3의 배수가 연달아 2번 나오는, 3의 배수가 2회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3번 먼저 나오면 지영이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 발생하지 않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세봅시다. 첫 번째, 3의 배수가 연달아 2번 나오는 경우는 2C라고 볼 수 있고요. 3의 배수는 3하고 6이니까 이때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의 제곱을 곱하시면 얘가 9분의 1인데 이게 연달아 3의 배수가 2번 나와서 나영이가 청소당번이 될 확률입니다. 그죠? 두 번째, 그렇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한번 개입할 수가 있죠.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한번 개입한다면 연달아 나오는 건 안 되는 거니까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는 두 군데 있나? 이건 지금 3회 시행을 보는 거예요. 3번의 시행을 보는데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여기 한번, 그죠? 여기 한번 가능한 것 같은데? 여기 한 번이라고 하면 아까 생게 돼요. 그죠? 나영이가 바로 청소당번이 되는 거니까 그걸 배제해 줘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실제로는 3의 배수가 아닌 수는 어차피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못 오거든요. 이거 뭐라고 보면 되겠냐면 2C1이라고 보면 되겠죠. 3의 배수가 아닌 수의 확률 먼저 곱할까요? 그리고 3의 배수인 확률 곱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예. 그럼 얘는 27분의 4입니다. 세 번째, 4번을 다 사용하는 경우에요. 4번을 다 사용하면 하나, 둘, 셋, 4번을 다 사용하는데 3의 배수는 연달아 나올 수 없다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여기 가능해요? 맞아요? 예. 여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럼 3의 배수가 2번 나오니까 여긴 가능해요? 삼의 배수가 아닌 수가 한 번, 아니다 이거 다시 해야겠다. 헷갈리니까 이렇게 합시다. 3의 배수가 나온 사건을 A라고 하고 3의 배수가 아닌 수가 나온 사건을 B라고 할게요.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예. 4번을 구하는데 A가 연달아 나오지 않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B, A, A 이거 가능하죠? 가능하잖아. 그지? 맞잖아. 연달아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먼저 나오는 거구나. 우선에서 나오는 거네 그냥. 예. 다시 할게요. 3의 배수가 2번 먼저 나오면
그러니까 두 번 연달아 나오냐 아니라 두 번 먼저 나오면이에요. 아까 횟수가 적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횟수가 네 번이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예. A, B, A 이러면 3회에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B, A 이런 거 가능하겠네. 그런 거 같죠? 예. 그러면 이 A의 위치만 섞으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세 번밖에 없네. B, A, B, A 이것도 가능하죠? 그죠? 예. B, B, A, A 이것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B가 3번 나오기 전에 A가 2번 나오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섞는 횟수니까 실제 안 써봐서 되겠죠? 뭐라고 보면 되겠어요? 3C1이요. 그리고 3의 변수가 아닌 게 2번. 그 다음에 3의 변수인 게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예. 똑같이 27분의 얼마예요? 4 나오죠? 맞잖아? 네. 그래서 이거 다 더하시면 되니까 얘는 27분의 11이겠다. 이해하시겠죠? 네.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